안녕하세요.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그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다음에 편파 변제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는 68년생 여자분이시고요.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이제 1월 14일 날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신청은 아마 2018년 한 11월이나 그때쯤 했을 거예요. 10월에서 11월 사이. 주거 이력을 보시면 천호동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채무자 명의에 보증금 6,500이 있습니다. 그럼 벌써 6,500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직업은 주로 식당 종업원으로 한 150에서 200 정도를 벌고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살펴보니까 2004년경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 충남에서 사출 후 상경에서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식당 종업원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혼자 키우니까 양육비와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계에 가입하여 계금으로 해결하였고, 이 계가 또 이제 사실 사금융으로서 잘 운영하면은 별 문제는 없지만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2011년경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계에 가입했는데 아마 동거남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분이 사용한 계금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채무가 점차 늘어났고 2018년 2월 8일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계금 채무 5천만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면서 이제 이걸 해결하고자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2018년 3월 20일 아이가 아까 임차보증금 6,500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대부업체에서 그걸 담보로 5천만 원을 받습니다. 받는 방법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그 2018년 8월에 협의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2004년도 4월에 가출한 이후에 13년간 애들하고 떨어져 살면서 남편하고 형식상 이제 서류 정리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채무자는 51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이 계시는데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은 벌써 많이 컸죠. 29, 25살. 결혼을 되게 빨리 한 거죠. 50일에서 29 빼면 23살에 첫 애를 낳았으니까 결혼을 빨리 한 상태에서 이제 두 아들을 키운 것 같습니다. 채무가 1억 3,290이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요 1,000만원짜리는 전부 그 담보대출 받은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5천이 빠집니다. 실제 채무는 8천이 되고 재산도 이제 그만큼 줄어들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천호동에 임대차 보증금을 6,500을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돈은 이제 계금도 들어가고 지인들한테 사채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보험 약관 대출금 이것저것 이제 다 끌어모아서 6,500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쵸.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5개 대부업체에서 각 1,000만원씩 5천만원을 대출받았어요. 채무자와 이제 당시에 동거남이었던 그 돌아가신 분의 부채를 상환을 했습니다. 직업 이력은 식당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사건에서 이제 핵심 쟁점은 다른 건 없이 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주거지 임차보증금 6,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동시에 5업체에서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으로부터 각 1,000만 원씩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5천만 원 차용 후 돌아가신 분의 계급 연대보증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채무자는 이 대부업체로부터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이제 관제인 앞에서 진술했는데, 관제인이 이제 그 계약서를 약정서를 살펴보니까 이 대부업체한테 보증금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임차보증금을 아예 양도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이건 사실 파산재단도 아니죠. 이미 파산 들어올 때부터 채무자는 6,5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다고는 했지만 이미 5천만 원은
다른 채권자들한테 이미 양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파산재단이 아니라 파산재단은 1,500만원 편이 없는 거죠. 보증금이. 집주인은 나중에 다툼이 있으면 집행공탁을 하든지 아니면 공평하게 나눠주면 되죠. 저축은행한테 각 1,000만원씩 주고 채무자한테 1,500 주고 이제 털면 되는 거죠. 임대인한테 채권 양도 통지서도 통지를 했고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기재하려면 임차보증금은 1,500으로 기재를 해야 돼요. 5천만원 이미 채권이 양도된 겁니다. 양도된 행위가 사행이냐 아니냐. 동시적 교환행위죠. 돈 주면서 양도했으니까 채권자들은 사회의사도 없고 뭐 악의 전득자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인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부인 청구가 문제되는 거는 채무자가 2019년 3월 대부업체 5곳으로부터 각 1,000만원씩을 보유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채권 양도 방식으로 양도 대출을 받고 위 돈으로 망인의 계금 채무를 변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인으로부터 뭐 5천만원이지만 1,300만원을 파산재단이 지급받는 걸로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한 30%, 40% 정도 받았죠. 뭐 일부는 또 생활비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30-40% 정도를 지급받고 부인 청구를 안 하는 걸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명의로 보유 중인 3건의 보험이 있거든요. 해약한 금액이 580만원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채무자가 좀 건강이 안 좋아서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불입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이미 여기서 1,3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환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독특한 방식인데 가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그 서민금융기관, 마을금고라든가 뭐 지방에 있는 신협 이런 데서는 대출을 해주면서 자기들이 이제 그 보증금을 안전하게 상환받기 위해서 대출금을 채권 양도를 해줘. 아예 양도를 받습니다. 만약에 전액 다 보증금을 꺼주면 전액 다 양도 받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천인데 2천을 추가 대출해서 5천이다. 그러면 2천만원은 양도하고 양도받고 양도 통지서를 임대인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럼 나중에 임대인은 기속되죠. 거기서 대항할 수 없죠. 채무자한테 지급하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채권 양도 방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인들은 관제인이나 법률 상담을 받을 때 담보대출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실제 대출 형식이지만 이미 담보는 아니고요. 양도가 돼버린 겁니다. 양도하고 담보는 뭐 기능은 비슷하죠. 결국 돈을 융통하는 수단으로서 쓰지만 법적으로는 양도하고 담보는 뭐 완전히 별개의 방식이기 때문에 채권법의 채권 양도편, 그렇죠? 그 다음에 보증편, 그 다음에 담보는 채권 담보도 있고 물건 담보도 있고 그 기능이 좀 다르죠. 그렇죠? 뭐 기능은 같아도 법적 형식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가 이제 제목을 담보인지 대출인지 그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는 있지만 법률가들은 정확하게 해서 신청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제인도 환가하는데 뭐 그 정확한 그 입장을 정확한 그 법적 형식에 따라서 환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보증금 6,500이면 처음에는 뭐 눈이 휘둥그레지죠. 야 3,700 빼고 한 3,000 환가할 수 있겠구나. 맹걸. 이미 다 넘어간 상태죠. 그래서 보증금은 1,500은 환가할 수가 없죠. 3,700만원 이하니까. 다만 이제 그 융자 받은 돈을 개인한테 편파 변제하니까 그 부분만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